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의 김현중 발권 대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정연휴 잘 보내셨죠? 올 한 해도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핵심 내용들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 정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잘 되실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방송 만들고 상담을 통해서 또 큰 수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재개발을 투자할 때 꼭 알아야 될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의 선호 현상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얼죽신이라고 하죠. 서울 신축 아파트의 그런 투자 가치, 시세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희소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수요, 그리고 갈아타기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해 한 해 동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26년도부터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10,000세대 미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4, 5년 동안 서울의 공급 물량은 정말 희귀하다. 그만큼 서울에서도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가치, 투자 수요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의 정비사업은 앞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비사업밖에 없죠.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건축과 재개발의 그런 규제 완화 드라이브는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요. 새로운 정권 또는 기존의 그런 여당에 따라 좀 틀려지겠지만 아무래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 더욱더 나올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재건축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시장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공사비 증가 그리고 분양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더욱더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사업성이 안 좋은 지역은 재개발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무산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사업성이 높은 재개발, 재건축, 즉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을 선정을 하시고 투자해야 되는데요. 입지가 좋다. 쉽게 얘기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강변이나 아니면 신축 아파트의 가격대가 최소한 15억 이상 되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지역과 종목을 선정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최근에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정보에 대한 습득하는 시간 그리고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 전문가 수준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큼 정보에 따라서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빨리 그리고 또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확정되기 전인 초기에 선점하는 투자가 수익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동의서를 걷는다라고 하면 뭐 1, 2억은 기본적으로 올라가고요. 또한 선정이 됐을 때도 1, 2억, 또 구역 지정이 확정됐을 때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재개발이 된다라는 그런 소문과 정비 사업장으로 지정됐을 때의 가격 상승폭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들을 잘 습득하셔서 최고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시고 종목 선정하는 것이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결국 핵심은 부족한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성과 입지가 관건이다. 맞습니다. 정리할 수가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얼죽신, 신축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서울 신축 투자 수요 증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용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13년차, 14년차가 돼서 준신축 조금 이제 연식이 오래돼 가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저 또한 정말 한강변이 쫙 보이는 신축 아파트에 사는 게 제 목표고 꿈인데 그런 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의 로망이 핵심적인 그렇죠. 지역, 뭐 한강이나 공원 뷰가 나오는 신축 아파트 사는 게 로망이겠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입지가 좋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투자 수요는 앞으로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얼죽신 현상은 앞으로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같은 이제 중년의 그런 사람들도 원하지만 특히 MZ 세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거주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그런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의 공급 부족은 앞으로 당분간 앞으로 4, 5년 동안은 더욱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얼죽신 신축 아파트의 매수 수요 또 투자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서울의 상급지 그리고 또 강남권을 중심 최상급지의 경쟁률은 기본이 200~300대 1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청약 경쟁률뿐만 아니고요. 당첨도 힘들고 경쟁이 높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뭐 최소 65점 이상 돼야지 되는 상황이고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초기 뭐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가 워낙 지금 높다 보니까 계약금 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초기의 투자금이 굉장히 커진다. 그렇죠. 강남 같은 경우는 뭐 계약금 20%도 받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청약이 다가 아니고요. 그렇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액으로 신축 아파트를 또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재개발 투자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재개발 투자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의 신축 아파트를 소액으로 뭐 1억, 2억, 뭐 2, 3억으로 미리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큰 투자 메리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비사업,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투자 수요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나 서울시에서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 신축 주택이 부족하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 부족의 해결 의지로서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재개발 수요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빈 땅이 없는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의 유일한 방법은 정비사업, 즉 재건축 재개발의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 변화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부와 서울시의 그런 정책 변화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밖에 없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계속하고 있죠. 올해 또한 발표를 하고 있으면 노도, 용적률, 절차도 간소하고 동의율까지 계속해서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에서 노도만 어느 정도 맞아준다고 했을 때는 개발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신축 아파트의 그런 그 강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조합원이나 특히 신규 투자자의 수익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또는 미래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핵심 지역의 그런 투자 수요, 매매가 상승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서울권역의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는 크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재건축과 재개발에 들 수 있겠는데요. 정권에 상관없이 재개발은 특히 소액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급등하고 있는 공사비 또한 요즘 재개발 시장에서 큰 화두라고 좀 볼 수가 그렇죠. 있겠는데요. 대표님께서 2025년 서울 재개발 사업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시세 차익 보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산 가치라든지 월세 수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투자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사업성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사업성이 나와야 재개발 사업도 진행이 되고 또 투자 수익도 크게 얻어갈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사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사업성을 꼭 보시고 투자하셔도 되는데요. 서울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무려 5천만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3, 4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약의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도 그렇고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서 재개발, 초기 투자가 앞으로 더욱더 유망하다. 사업비, 금융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 특히 공사비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서울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원가 구조로 봤을 때 분양가가 하락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사업을 진행했을 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내가 조합원이라도 마이너스가 나는데 누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성 문제로 봤을 때도 분양가 하락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분양가 하락을 기다리기보다는 핵심적인 지역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렸죠.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 수요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투자 수요뿐만 아니고 수익률도 더더욱 커진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가 받쳐주는 지역, 그래서 최소 15억 이상 되는 지역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투자 금액이 좀 된다라고 했을 때는 20억 이상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입지와 일반 분양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앞으로 입주해서 매매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입지의 중요성은 더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정비사업을 투자할 때 가장 최고의 입지 어디일까요? 강남 용산이죠. 맞죠. 강남 용산인데요. 그 강남과 용산에서 공통적인 분모는 바로 한강변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반포, 압구정, 그리고 잠실, 청담 다 한강변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용성, 광진구도 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의 입지의 대세는 어디다? 한강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 입지, 사업성의 중요성은 더욱더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2025년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재개발 투자를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제가 2025년도 재개발 투자할 때 한 4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4가지 내용 중에서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공통 분모를 내가 알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울 핵심지 신축 아파트 희소 가치는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커질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핵심지의 신축 아파트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서울 핵심지 신축 아파트. 그리고 서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 사업은 앞으로 활성화될까요? 좀 활성화가 안 될까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활성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물론 경기 상황에 맞춰서 또 활성화될 수 있고 약간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 정비사업 말고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성이 가장 좋은 곳, 즉 입지는 어디일까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이겠죠. 맞습니다. 지금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 있냐를 보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최고가 아파트 바로 강남, 용산 지역 중에서도 한강변 이 공통 분모겠죠. 그래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또 투자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상승 시기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약간 좀 조정기를 받을 때 가격 상승폭이 많지 않을 때 남들이 투자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할 때 이럴 투자 타이밍에 저점 매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급등을 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시세가 좀 보합권에 있을 때 핵심적인 지역에 이런 저점 매수하는 게 앞으로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가지의 공통 키워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서울의 최상급지를 노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개발 또는 신축 아파트를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액 남보다 먼저 투자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최상급지와 재개발 신축 아파트를 소액으로 남보다 먼저 확보한다. 그 지역은 바로 용산 한강변 역세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용산과 강남을 포함한 한강변 그리고 역세권 지역은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 2025년 재개발 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정리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6, 7년 길게 잡아도 10년 안에 서울 그것도 최상급지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곳 그것도 바로 1억에서 3억대의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그게 오늘의 방송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입지로 말씀드려서 최상급지는 어디죠? 바로 강남권을 포함한 한강변입니다. 그리고 미래가치 가장 뛰어난 용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급지는 도심권역의 역세권이 바로 상급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동 재건축, 여의도 재건축, 그리고 반포 재건축과 압구정, 잠실권역의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또 동부이천동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강남 지역은 거의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요. 자금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 또 실거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동과 여의도권, 반포, 압구정, 이 청담, 잠실권역을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소액으로 앞으로 재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최상급지 아파트를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포, 망원 합정 역세권과 대형 역세권, 그리고 용산에서도 원유로 4가 라인, 그리고 한남 뉴타운,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제2의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 될 수 있는 자양 4동과 자양 2동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세권 지역은 2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십리 역세권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다양한 개발 호재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왕십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좀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종목은 신통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 모아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통기획 지역이 굉장히 넓고요. 용적률 상향하는
방법, 또 역세권 활성화, 최근에 사업성 이슈로 인해서 가장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지역이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지역, 그 중에서도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대단지 여부와 입지를 보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개발 지역 초기에 들어가셔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1억대에서 3억대까지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지역 바로 자양동이나 마포권역의 한강변이 1순위 지역이 될 수 있겠고요. 용산에서는 많은 지역들이 신통기획 또는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가치로 봤을 때 용산 민족공원 뷰가 볼 수 있는 지역에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다. 또한 가장 높은 사업성, 또 입주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면 투자자분들이 추가 분담금의 부담감이 제일 적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 추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대별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1억대는 마포 한강변 뷰가 나올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왕십리 지역에 역세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대로 소액으로 내가 한강변 뷰나 역세권 활성화로 가야겠다라고 하시면 마포나 왕십리 역세권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용산을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 2억대 투자로 해서 용산 민족공원 뷰가 나오는 지역에 재개발 추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금액이 3억대까지 좀 키울 수 있는 분들은 자양 4동 또는 자양 2동에 그런 한강 뷰 재개발이 가능한 재개발 지역 또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1억대, 2억대, 3억대, 그리고 또 한강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용산 공원 뷰 또는 한강 뷰를 멋있게 정말 내가 누려야겠다. 투자뿐만 아니고요.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 회사로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에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투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명처럼 앞으로도 돈 되는 정보 보내드리는 돈 되는 부동산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